여수의 한 마을 도로 자리에 11층 건물이 들어선 것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건물 허가를 위해 마을 도로를 신청 7일 만에 신속하게 용도 폐지했고 토지 소유주에 대한 법적 동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한센인 정착촌 주민들이 마을 내 광양항 준설토토기장 제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방에 쌓인 벌이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배수펌프 수문을 막아 마을로 물이 역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줄어들던 여수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만의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최소한의 보육 환경 하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아동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마다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부족한 데다 개인 후원도 줄어들어서 구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들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조성된 지역 아동센터. 현재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100여 곳의 센터가 운영되면서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 역시 관련 조례를 통해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용하는 아동들도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취미활동과 체험학습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면서 만족도와 호응도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을 센터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일자리 차원에서 50세 이상 우리 지금 현재 경력 단절하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역 아동센터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한 지원과 관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 여건 개선이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운영비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고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다 보니 아동센터들의 경제적 양극화도 우려됩니다. 또 예전과 달리 개인 후원도 눈에 띄게 줄면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교사들의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개인들의 후원들이 모인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또 좀 더 풍성하고 또 질 좋은 그런 학습 분위기와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소외계층을 위한 곳이란 사회적 인식에 자칫 아동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적 차별을 해소하고 아동들의 올바른 또래 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되는 아동센터. 이들의 책임과 역할이 재정적 고충과 잘못된 시선으로 묻히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협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여수시의 월별 인구 변동 추이가 3년 만에 반전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말 기준 여수시의 인구가 28만 2,946명으로 전달보다 166명이 늘어나 2016년 6월 이후 32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도 시전동을 비롯해 돌산읍과 삼산면, 한려동과 율천면, 묘도동 등에서 일제히 전입 인구가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여수시는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유입 시책과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영향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대주택 분양 전환을 놓고 사업자, 지자체와 갈등을 빚었던 광양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국의 피해자들과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 송보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입주민들은 정의당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세종과 대구 지역의 분양전환 피해 입주민들과 함께 집회를 가진 데 이어 최근 사업자를 고소한 뒤 금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법제처에 맡긴 임대주택법 분양전환 관련 법령 해석 결과와 다음 달 예정된 소유권 이송 소송 1심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을 위한 단체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마을을 관통하는 골목길 자리에 난데없이 11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는 소식 기억나시죠? 네, 여수시가 건설업자에게 건물 허가를 내주려고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면서요. 또 주민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행정 절차가 진행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더 황당한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여수 국동 원도심 마을의 도로를 용도 폐지해달라는 한 건설업체의 신청서. 2017년 12월 5일 서류가 도착해 12월 8일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서류가 시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 확인을 나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는 건축주와 사전 협의가 진행돼 그럴 수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관행상 전혀 없던 일입니다. 시의 이례적인 배려 덕에 마을 도로는 신청 7일 만에 용도 폐지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단 하루 자리를 비운 결재권자를 대신해 대리 결재까지 한 부분은 시의회에서도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용도 폐지 정결권자는 과장님이신데 12일 날 하셨는데 13일 날 출근하셨어요. 네. 그리 급했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왕 민원 들어온 것이니까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그냥 바로 했다고. 이게 그런 케이스가 없다니까 지금 여수시에서는요 지금까지. 여기에 토지 소유주에 대한 법적 동의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법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해명마저 궁색한 처지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신청서 자체가 용도 폐지 신청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건 가장 큰 문제고요. 그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왜 공무원이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했었는가, 또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수시는 사실상 도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혜성 행정 처리가 드러나고 시의회까지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쉽게 진정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의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의 열악한 주거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제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면공해와 축사의 악취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한센인 정착촌, 여수 도성마을입니다. 최근 들어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 제방까지 마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7년 전 이 마을 바닷가에 광양항을 준설하고 남은 토사를 쌓아두는 투기장이 생겨 제방이 마을을 둘러싸면서 펄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펄은 축산 폐수와 함께 뒤섞여 썩어가면서 악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방파제 생긴 지가 10년도 안 됐는데,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뻘이 이렇게 찼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 방파제 영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쌓여있는 펄은 주민들의 주거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펄이 배수펌프 수문을 막아 비가 올 때마다 주민들은 마을로 물이 역류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닭이고 돼지고 그냥 벙벙벙 돌아다녔어요. 요리 건네도 못 오고. 그러고 한번 저짝 목사님이 한번 차로 갔다가 한번 빠져버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쩌고 물이 많이 하죠. 그대로 또 이거 올라와가지고 물이 안 빠져버려요. 마을 주민들은 제방 때문에 가동하는 배수펌프의 유지 비용까지 마을이 부담하고 있다며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수청과 여수시는 기본적으로 배수펌프의 법적 관리 주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다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참 딱하지만 이렇게 근거를 저희도 그냥 뭐 하여튼 어떤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방법이 좀 묘해요. 그래서 저희들 침수 방지 이거는 지자체에서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어요. 여수시와 해수청은 가능한 지원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또 다른 마을 현안과도 얽혀 있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구도심에 위치한 여수 상공회의소가 이전을 추진합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주차장이 부족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상위를 이전하기로 하고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전 장소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전 장소로는 여수 산단 인근의 3동 지구를 포함해 6곳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지역 사회연구소는 논평을 내고 여수 상인은 산단 입주업체만이 아닌 지역 상공인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자 시민들의 경제교육 장소라며 접근성과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시내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치단체와 어린이, 전문가들이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제4호를 만들어 개장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6년 대한민국 제1호 기적의 놀이터인 엉뚱발뚱을 시작으로 제2, 3호 개장을 거쳐 어제 용당동 업동호수공원에 제4호 기적의 놀이터 올라올라를 준공했습니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는 다양한 어린이들의 시각이 반영된 점을 주목받으며 전국 500여 개 기관단체와 지자체의 현장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가 유흥업소에서 경찰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신의 게임장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사행성 게임장.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영업 정지를 당한 겁니다. 6개월 실형을 살고 최근 출소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 A씨. A씨는 MBC 취재진을 만나 경찰관에게 수차례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게임장이 적발되자 지인으로부터 목포경찰서 경찰관을 소개받았고 사건을 청탁했다는 겁니다. 2차, 3차 이렇게 이용을 하고 누상하게 가서 접대하고 그렇게 된 거죠. 조사 받을 때 편하게 받으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2달 동안 경찰관과 여러 차례 어울렸다는 A씨. 경찰관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핸드폰으로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필요하다 해서 그럼 계좌번호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계좌번호 보냈더라고요. A씨는 경찰관을 소개시켜준 지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 접대 사실까지 고소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전남지방경찰청은 다음 주 해당 경찰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